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바로 떠오르는 국가는 단연코 아이슬란드. 그 중에서도 란드만날라우가르의 설사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폭설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저체온증 환자와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조차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한 대처는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모든 승객을 무사히 구조한 후 두 청년은 그 어떤 공도 내세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차가운 얼음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의 순간,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라진 두 영웅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저는 늘 자연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아프리카의 끝없는 사바나에서 새끼를 돌보는 코끼리 가족의 모습을, 남미의 울창한 아마존에서 사라져가는 부족들의 일상을, 그리고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기후변화와 싸우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왔죠. 하지만 제 카메라가 포착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은 차가운 얼음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였어요. 모든 것은 6개월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북극권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이라는 주제의 대형 기획이었죠.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북극권의 자연을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엠마, 당신은 우리 잡지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편집장 마이클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의 말처럼 저는 20년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찍은 사진으로 처음 상을 받았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바다에 잠겨가는 모습을 담은 연작으로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달랐어요. 단순히 사라져가는 자연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카메라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 했죠. 첫 촬영지로 아이슬란드의 란드만날라우가르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이곳은 북극권에서 가장 극적인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던 이곳의 설산들이 최근에는 여름이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가이드 올라프를 만났습니다. 윌슨 씨, 란드만날라우가르는 우리가 무지개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무지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답니다. 그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0명의 관광객과 함께 투어버스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순백의 눈이 덮인 산맥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고, 저는 셔터를 누르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죠. 버스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버킷리스트 여행 중이라는 노부부, 방학을 맞아 유럽 배낭여행 중인 대학생들, 신혼여행을 온 젊은 부부, 그리고 버스 맨 뒷자리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2명의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제 시선이 그들에게 머문 것은 순전히 직업적 습관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진작가로서 저는 늘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곳의 자연을 바라보는 특별한 통찰력 같은 것이 있었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제가 찾던 것은 차가운 얼음과 눈이었지만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하얀 설경이 끝없이 이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촬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곧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편집부에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었어요. 북극권의 빙하가 녹는 속도, 생태계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까지.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아이슬란드 현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곳의 변화를 지켜봐왔어요. 어렸을 때는 7월에도 스키를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여름이면 설산이 눈물을 흘리듯 녹아내리죠. 현지 기상관측소의 요한손 박사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란드만날라우가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카메라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마치 지구의 눈물을 담는 것과 같았습니다. 버스가 고도를 높여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더욱 웅장해졌어요. 화산재와 눈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옆자리에 프랑스 관광객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제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 소리를 냈어요. 때로는 빛나는 설산을, 때로는 투어버스 안의 사람들의 표정을, 그리고 가끔은 뒷자리에 앉은 두 한국 청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대화와 진지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윌슨 씨,
우리는 이제 해발 1000m를 넘어섰어요. 곧 전망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이드 올라프의 안내방송이 울렸죠. 저는 서둘러 망원 렌즈를 준비했어요. 이곳에서는 날씨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좋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자연의 웅장함과 그 속에 숨겨진 위기를 담아내는 것이 제 임무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마련이죠. 때로는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전망대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기록했어요. 누군가는 셀카를 찍고 누군가는 감동의 탄성을 질렀죠. 그리고 저는 제가 포착하고 싶었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전망대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버스에 다시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죠. 이상하네요. 기상예보에는 없던 건데. 올라프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창 밖을 보니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봐왔던 폭풍이 오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윌슨 씨, 이런 날씨는 처음 보신 거죠? 올라프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히말라야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산장이 가까웠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눈송이가 창문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죠. 하지만 불과 5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송이는 마치 벌떼처럼 거세져졌고 바람은 버스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올라프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버스는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하얀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안 돼. 올라프의 절망적인 한마디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는 겨우 갓길에 정차했고 올라프는 필사적으로 엔진을 다시 켜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히터까지 고장이 났다는 거였죠. 밖은 영하 40도. 히터 없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구조 요청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라프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폭설로 인해 구조대가 오는데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불안한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제 옆자리의 프랑스 관광객은 손을 비비며 떨고 있었고 앞쪽의 노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노부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때 발생했어요. 아파요. 버스 중간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촬영을 위해 서둘러 내렸다가 미끄러졌던 대학생이었어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추위가 심해지면서 발목 통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사진작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죠. 통신은 되나요? 누군가 올라프에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지국이 폭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끊겼어요.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버스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비상용 담요를 꺼냈어요. 하지만 20명의 승객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공포가 버스 안을 서서히 잠식해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껏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모래폭풍, 남극의 블리자드, 아마존의 폭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은 카메라가 아닌 사람들의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아침부터 제 시선을 끌었던 두 한국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 나선 군인처럼 날카롭고 진지하게 변해 있었죠.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두 청년의 움직임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올라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완전히 멈췄고 히터도 작동하지 않죠. 구조대는 6시간 후에 도착.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올라프가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동료는 이미 버스 내부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20년의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록해야 할 순간이라고요. 셔터 소리가 울렸지만 두 청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 한 분, 발목 부상자 한 분, 그리고 현재 버스 내부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말했어요.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일시간 안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마치 전문 구조대원의 상황 보고 같았죠. 혹시 군인이신가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와 함께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첫 번째 청년은 발목 부상자에게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노인 곁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계신 담요, 옷, 비닐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주시겠어요? 그들이 부탁했어요. 승객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제 카메라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청년이 수집된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모습,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물과 음식을 계산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진지한 눈빛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할 가치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는 체온 유지입니다. 한 청년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가진 핫팩과 발열 도시락으로 최소한의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과 담요로 창문 틈새를 막아 찬 공기 유입을 줄여야 해요.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마치 전장의 서바이벌 훈련 같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전장이죠. 그들의 침착한 대처는 승객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 공포와 불안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착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두 청년은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듯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할 때 다른 한 명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며 보완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6시간 함께 버티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는 차가운 설산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리더십이었어요. 어떤 강압이나 명령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승객들이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세 구역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설명했어요. 응급환자 구역, 체온 유지가 필요한 노약자 구역,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위한 일반 구역으로요. 이렇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식,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윌슨 씨,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카메라 플래시를 비상등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배터리는 충분하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메라의 플래시를 비상신호용으로 생각해낸 것이었어요. 네, 배터리는 충분해요. 하지만 왜 구조대가 올 때를 대비해서요. 폭설이 심해지면 우리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면 위치 파악이 쉬워질 겁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찾던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네. 극한의 자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제 카메라는 이제 자연의 위험이 아닌 그것을 이겨내는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두 청년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모든 순간에 적절히 대처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때로는 사진작가가 기록해야 할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것은 분명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 청년의 체계적인 지휘 아래 버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절망이 지배하던 공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한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배낭에서 즉석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한국의 비상식량인데 이건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물만 부으면 스스로 열을 내거든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버스 안에서 따뜻한 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프랑스 관광객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발열제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건데.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덧붙였어요. 사실 자세한 원리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대답에 버스 안에 잠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따뜻한 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른 청년은 발목 부상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이요?
부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펼쳤죠. 네. 우산살이 가볍고 단단해서 임시 부목으로 적합해요.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즉흥적인 대처법도 배우거든요. 그는 우산을 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상병 치료를 해봤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우산살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고 담요를 잘라 고정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의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비밀 무기예요. 첫 번째 청년이 핫팩 상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는 필수품이죠.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몇 시간이고 따뜻함을 유지해줄 거예요. 그들은 효율적으로 핫팩을 분배했어요. 저체온증 환자에게 가장 많은 양을, 그 다음으로 노약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두 청년은 비닐과 담요를 이용해 창문 틈을 막기 시작했어요. 발열 도시락에 사용된 발열재는 임시 난방장치로 재활용되었고 좌석 아래 공간은 작은 온기의 저장소가 되었죠. 마치 이글루를 만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들의 작업을 촬영하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이글루처럼 우리만의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 그들은 끊임없이 승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요. 한 청년이 농담처럼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스위스 알프스의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의 유머에 모두가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버스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담아냈어요. 서로를 위로하는 손길, 담요를 나누는 모습, 따뜻한 미소를 교환하는 순간들. 그것은 제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윌슨 씨,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진을 찍으시는군요. 네, 제 임무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진이 나왔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함은 어떤 사진으로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한국 청년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침착해 보이는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특수부대에서 받은 전문적인 훈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매시간 체온을 체크하고 30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죠. 저는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듯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극한 상황 생존 훈련의 기본이에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죠. 그의 말처럼 버스 안의 승객들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온 노부부는 담요를 나누어 주었고 호주 학생들은 간식을 공유했으며 영국인 사업가는 보조 배터리를 내어주었죠. 보세요. 한 청년이 제게 속삭였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해지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찍은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담아낸 순간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발목 부상으로 고통받던 대학생을 위해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다른 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고통을 잊게 해주었죠. 이거 봐요. 청년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우리가 만든 임시 난방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의 관찰력은 놀라웠어요.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틴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절반을 해냈다는 뜻이죠. 이제 남은 시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승객들은 작게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외쳤고 다른 이는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라고 화답했죠. 제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 미소를 나누는 순간, 작은 농담에 함께 웃는 모습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진짜 인간의 따뜻함이구나.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청년은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다운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인간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대단하세요. 한 청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오랜 전우 같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이 어둠을 함께 밝히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어떤 추위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이제 슬슬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한 청년이 상황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힘이 되어주는 시간을 만들자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한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의미 있는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놀랍도록 용감하시네요. 다른 청년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은 성공했어요. 남은 시간도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강인함 아닐까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승객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들. 엠마, 당신도 한 말씀 해주세요.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사진작가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네요. 우리가 보여준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희망이 아닐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만든 임시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특별한 온기였죠. 5시간이 지났을 무렵 버스 창문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저체온증을 겪었던 노인분이었어요. 저기 빛이 보여요. 모두의 시선이 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구조대의 서치라이트가 눈보라를 뚫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의 플래시가 신호등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죠. 진정하세요 모두. 한국 청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우선 응급 환자부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어요. 누가 먼저 구조되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죠. 구조대원들이 버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모습은 처음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발목 부상자의 응급처치도 완벽하고 저체온증 환자 관리도 전문가 수준입니다. 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요? 모두가 뒷자리에 두 청년을 가리켰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누구 한 명의 공이 아니에요.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먼저 이송되었고 나머지 승객들도 순차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한 것은 처음 봅니다. 의료팀장이 감탄했어요. 특히 우산으로 만든 부목은 정말 창의적이네요. 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두 청년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를 나섰죠. 안전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승객들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지? 올라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그들이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특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료진의 체크를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찍은 수백 장의 사진 속에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피어난 용기,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영웅들의 모습까지. 이번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구조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보통은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마련인데 정말 놀랍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특별했죠.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건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눈보라 속으로 걸어가는 두 청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그날 찍은 사진들 중 가장 의미 있는 한 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발자국마저 눈 속에 묻히도록 내버려둔 채로.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안전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을 제시하나 봅니다. 노 메모리 카드. 카메라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계속된 촬영과 플래시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카드가 손상된 것이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수석 사진작가로서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상실감은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올라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그들의 용기, 우리의 연대, 그 모든 순간들이. 그때 문득 구조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카메라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사진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경험한 그 특별한 순간들을 글로라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동료 기자가 말했죠. 사진이 없다고 해서 그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온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사라진 두 영웅의 이야기를 한 장면 한 장면을 글로 새겨나갔어요. 더 웜스 인 아이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제목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속에서 발견한 따뜻함. 그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이었으니까요. 내년 저는 다시 란드 만날라우가르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계절에. 비록 그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순간들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기억 속에 남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제게 자연의 위대함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금도 가끔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들이 떠오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두 청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영웅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어쩌면 사진이 날아가 버린 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차가운 순간에 가장 따뜻한 진실이 피어난다는 것도요. 이것이 제가 란드 만날라우가르에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진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엠마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